우리공화당 수석 대변인 임지연입니다.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우리공화당 최고위원회의 조원진 대표 발언 내용입니다. 유승민 의원은 총선 불출마가 아니라 정계를 떠나는 것이 맞다. 오늘 10일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인신 감금 옥중 투쟁하신 지 1047일째 되는 날입니다. 4.15 총선도 2달 조금 더 남아 있습니다. 65일 정도 남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 탄핵을 선동하고 자유우파 국민을 배신하고 거짓 촛불 편에 섰던 유승민 의원이 어제 국회에서 개혁보수를 향한 진실을 남기기 위해 총선에 불출마 선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탄핵의 강을 건너고 개혁보수로 나아가고 낡은 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짓자는 보수 재건 3원칙도 발표했습니다. 유승민 의원은 총선 불출마가 아니라 정계를 떠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그들이 자랑스러운 통합을 하는데 통합의 주체가 왜 총선에 불출마합니까? 그렇게 자랑스럽고 보수를 통합하겠다는 사람은 당당하게 출마해야 합니다. 그들이 불출마를 한다는 것은 바로 그들이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 없는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법 탄핵입니다. 유승민 의원은 배신자라는 타이틀에 비겁자라는 타이틀까지 같이 안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유승민과 김무성, 홍준표 같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은 탄핵이 잘못된 탄핵이었다고 국민들에게 석고대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탄핵의 강을 건너고 탄핵을 역사에 묻는 것이 아니라 탄핵 세력들과 전면전을 선언하고 탄핵으로 인해서 반대한민국 체제 싸움, 역사 싸움이 전개되었고 그로 인한 책임을 통감하고 정치를 떠나겠다고 하는 것이 그들이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기자들이 계속 전화가 옵니다. 유승민의 불출마, 자유한국당이 통합에 대한 우리 공화당의 생각에 대해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승민 의원과 통합하는 자유한국당과는 우리는 통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탄핵 세력에 대한 역사적 심판을 할 것이고 그것이 바로 4.15 총선입니다. 우리 공화당이 대한민국당 창당 때부터 선언을 했습니다. 다음 총선은 탄핵 세력 대 반탄핵 세력들의 싸움일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이제 2달 사이에 엄청난 정치적 변화가 올 것입니다. 우리 공화당이 말했던 탄핵 무효를 주장하는 세력들과 탄핵을 인정하고 탄핵의 강을 건너자는 세력과의 싸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무려 1047일 동안 외부에 한마디 말씀 없이 옥중 투쟁하고 계시는 것도 진실을 바로 잡자는 것입니다. 체제 역사 싸움에서 이렇게 무너지면 촛불 쿠데타 세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탄핵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이 많이 편치 않고 최악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옥중 투쟁을 당당하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공화당이 했던 그 길이 옳았습니다. 그렇게 탄핵을 잘했다고 떠들던 인간들이 왜 불출마 선언을 합니까? 김무성, 유승민처럼 불출마 선언하는 자들이 앞으로 더 나올 것입니다. 탄핵의 주동 세력들이 불출마 선언을 한다는 것은 바로 탄핵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진실은 오래지 않아 밝혀질 것이고 그들이 저지른 불의도 무너질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좀 더 강건하게 잘 버텨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정의롭게 우리 공화당은 종로에 후보단을 내겠다. 반드시 후보를 내서 진실이 무엇인가, 정의가 무엇인가, 태극기가 무엇인가, 우리 공화당이 무엇인지 보여드리겠다. 종로 출마를 황교안 대표가 했습니다. 저는 2달 전부터 종로 출마가 답이다. 그 전제 조건은 비겁한 정치공학적 야합에 의한 통합이 아니라 황교안 대표에게 주어진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 개혁적인 공천과 개혁적인 인적 쇄신, 세대 교체를 통해서 자유한국당을 자유우파의 중심 정당으로 만들고 그 이후에 종로 출마를 하면 100점 백신이라고 말했습니다. TV에 나가서도 말했습니다. 밀리듯이 하는 출마는 특히 이 체제 역사 싸움에서 야당의 지도자 장수가 할 일이 아닙니다. 야당의 지도자는 자기 희생을 통해 국민을 감동시켜야 하고 자유우파 국민을 하나로 만들고 그것을 통해 총선이나 대선을 이기는 것입니다.
희생하지 않고 국민 감동 없이 떠밀려서 국민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상황에서 출마한다는 것은 도대체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들이 정의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4번의 겨울 동안 투쟁을 하며 진실과 정의를 외쳤습니다. 그래서 정의롭게 우리 공화당은 종로에 후보자를 내겠습니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정의인지 분명히 국민에게 전달을 해야 합니다. 종로구는 2017년 3월 10일 거짓 탄핵되는 그 시점에 5분의 애국열사가 돌아가신 그 지역입니다. 종로구는 거짓 촛불들을 촛불혁명이라 운운하며 쿠데타를 일으킨 광화문 광장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그것이 거짓이고 불이라 하며 천막장사를 치고 투쟁을 했고, 박원순 시장의 용역깡패에 의해 우리 공화당 당원 100여 명이 다친 엄청난 자유민주주의 억압의 현장을 감수했고, 거기에서 촛불혁명 광장이라는 광화문 광장을 태극기 광장으로 우리 공화당이 바꾸었습니다. 종로가 바로 우리 공화당입니다. 우리 공화당이 종로를 지키고 종로에서 200일간 천막 투쟁을 했던 그 지역이 우리 공화당의 성지와 같은 곳입니다. 반드시 후보를 내서 진실이 무엇인가, 정의가 무엇인가, 태극기가 무엇인가, 우리 공화당이 무엇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이 하나만으로도 대통령 탄핵감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반자유민주주의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손가락은 검찰의 개혁을 말하는데 왼쪽 손가락은 대권에 눈이 멀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문바나 노바의 세상이 아닙니다. 그들의 신임을 얻기 위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공정과 정의를 버린 추미애 장관은 장관 자격이 없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이 하나만으로도 대통령 탄핵감입니다. 공소장에 분명히 대통령이나 대통령 업무를 보좌하는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보다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더욱 특별히 요구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검찰의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가 이 한마디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대통령과 대통령을 보좌하는 그들이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을 했다는 것입니다. 탄핵감입니다. 그것을 감추기 위해 추미애는 엉뚱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공소장 공개하지 않겠다며 검찰을 압박하고 검찰의 공정과 정의를 무너뜨렸습니다. 이런 추미애 장관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법률지원팀에서 추미애 장관이 하고 있는 반헌법적, 반자유민주주의적 행태에 대해 고발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태극기 집회에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하게 우리의 행동을 보여야 합니다. 울산 송철호 시장 측근의 수첩에선 VIP가 직접 출마 요청 부담으로 비서실장이 요청이라는 메모가 나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거론된 적이 있었고 그 절차를 밟은 적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탄핵 절차를 밟았었습니다. 이 문제는 문재인 씨 친구를 시장 만들기 위한 직접적인 개입이 VIP나 청와대 측근에서 개입을 했다는 것이 공소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유우파 국민들은 이것을 가지고 문재인 탄핵을 거론해야 하고 문재인 탄핵을 실현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공화당의 입장이고 앞으로 문재인 탄핵 투쟁에 가열찬 힘을 함께 해주기 바랍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왜 대한민국이 중국 폐렴의 도피처가 되어야 하는가? 무능한 문재인 정권은 중국의 속국으로 가기를 작정한 것 같다. 중국 우한 폐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최고위원회에서 벌써 20일 전에 중국인의 모든 출입국을 중지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12,000명에 가까운 혹은 그 이상의 숫자들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27번째 우한 폐렴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중국은 현재 중국 폐렴 확산을 막기 위해서 12개 성에 있는 70개의 도시를 봉쇄하거나 주민 외출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전체 중국 14억 인구의 30% 수준인 4억 2천만 명이 봉쇄되었습니다. 도대체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중국과 맞바꾸겠다는 것입니까? 왜 대한민국이 중국 폐렴의 도피처가 되어야 합니까? 무능한 문재인 정권은 중국의 속국으로 가기를 작정한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마스크를 구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자영업자들은 문을 열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고, 식당은 출입 인구가 3분의 1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중국 출입국을 막지 않는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 정권이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이번 총선에서 중국 폐렴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친중 행각, 무능한 부실 대응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마지막 내용입니다. 우리 공화당 신임 사무총장의 서성건 변호사, 정책위원회 수석 부의장의 재훈호 위원 임명, 인사안건입니다. 사무총장의 서성건 변호사, 정책위원회 수석 부의장의 재훈호 정책위원 임명의 건입니다. 최고위원회에서 협의하고 만장일치로 동의를 받았습니다. 신임 사무총장 서성건 변호사는 탄핵정부에서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을 역임했던 분입니다. 우파의 사상을 가지고 계시고 서성건 법률사무소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영희민재 구호는 박현성 씨입니다. 1982년생 여성으로 인천 출신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 졸업하였습니다. 독일 디자인 어워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어워드 2017년 수상을 하신 분입니다. 세계 3대 디자인 공모전의 하나로 세계 최대의 디자인 공모전에서의 수상자입니다. 젊은 인재들이 우리 공화당에 참여를 해주시고 이분들이 사기 탄핵파 지역에 출마를 스스로 원하고 있습니다. 14일 금요일에 발표될 영희민재 10호는 정책위원회 수석 부의장으로 영입한 재훈호 씨입니다. 1958년생 경남 고성 출신입니다.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출신이고 한국 e스포츠협회 상임이사를 하셨고 12개 e스포츠 게임단을 창단했습니다. e스포츠 국제심포지엄을 다양하게 개최해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e스포츠라는 새로운 분야를 창설한 주역입니다. 공군 학사장교 출신이며 SK텔레콤에서 오래 근무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2020년 2월 10일 우리 공화당 대변인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 여러분, 태극기 애국 국민 여러분. 태극기 집회 참여가 애국입니다. 태극기 집회 참여가 이제는 우리가 뭐 매주 하는 집회 참여라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지금 우리 공화당의 운명을 걸고 2020년 4.15 총선에 필승을 걸고 우리 공화당 당원님들, 우리 공화당 책임 당원 여러분들 목숨 걸고 집회에 참여합시다.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 올립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토요일 하루의 투쟁을 위해서 월, 화, 수, 목, 금 준비하고 우리의 4.15 총선 필승을 위한 우리 공화당의 새 모으기 4.15 총선 필승을 위한 우리 공화당 태극기 집회 참여하기, 그것에 사력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집회 일정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도 말씀하셨고 대표님도 말씀하셨고, 요번 주 2월 15일 태극기 집회 171차 태극기 집회도 서울역입니다. 서울역 4번 출구 숭례문 앞쪽에서 우리는 우리의 전심 전력을 다한, 총력을 다한 집회 참여를 위해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준비하고 또 준비해서 토요일날 우리의 투쟁으로 폭발시켜 버립시다. 여러분을 믿고 우리를 믿고 우리가 함께 승리할 줄로 굳게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대구 가는 것도